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들었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노트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 필기를 검사를 해서 수행평가 점수로 줄까 합니다. 약 한 5점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한 10점 정도로 이렇게 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노트를 전부 어떻게 해요? 인쇄를 해가지고 수업 들을 때 꼭 이것을 같이 노트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자, 그럼 A 광합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광합성은 빛을 가지고 화학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엽록체에서 합성이 돼요. 엽록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포 속에. 근데 동물 세포에는 없고요. 식물 세포에만 이 엽록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반응물이에요. 반응물이 이산화탄소하고 물. 이게 이제 빛 에너지, 태양빛에 있는 가시광선 빛 에너지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요. 이거를 그래서 합성한다. 두 개의 물질이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A하고 B가 들어가는데 C하고 D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성물질인 포도당과 산소. 그래서 이 포도당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주 분자가 작아요. 그 분자의 크기를 압축시켜요. 그러면은 녹말이 돼요. 녹말. 그래서 그 녹말이 쌀알이랄지 밀이랄지 이런 데에 저장이 되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밥을 먹으면 녹말을 먹는 거예요. 녹말 덩어리를 먹으면 소화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소화가 돼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우리 피 속을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들한테 포도당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세포의 식량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들이 먹는 영양분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돼요. 또 포도당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산소가 있어야지 세포가 살아요. 그래서 식물은 우리 동물이나 식물이 꼭 필요로 하는 포도당과 산소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뭐로 하냐면은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하면은 6CO2 이산화탄소 분자의 6개에다가 6H2O 이렇게 해서 포도당이 C6H12O6의 포도당이, 그리고 나서 산소 이렇게 적는 거예요. 원래 화학 반응식은 이런데 아직도 요 중등들처럼 한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꼭 필기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향이 있냐, 광합성은 어떤 영향을 줬냐, 우리 지구에. 대기 중으로 방출된 산소. 자, 이 산소 있잖아요. 이 산소가 대기 중에 원래는 없었어요. 우리 지구 처음 생길 때는. 근데 남조류라고 하는 그게 바다 생물체인데, 단세포 생물인데 엄청나게 산소를 만드는 거예요. 수억 년 동안. 그래가지고 우리 지구에 많은 산소가, 지금 현재 28%가 산소예요. 우리 지구의 대기의 28%가. 자, 그래가지고 이 대기 중으로 방출된 산소 때문에 어떤 영향을 가졌어요? 생물 호흡이, 그러니까 호흡하는 생물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불을 태울 수 있어요. 불에 탈 수 있어요. 물질을 연소시킬 수 있어요. 생물들이 호흡도 할 수 있고, 생물들이 호흡하고 물질을 연소하고 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많았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를 소모해버려요. 소모시켜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했어요. 남조류가. 자, 그래서 지구 역사에서 여기 남세균이라고 나와있죠. 남세균의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오존층이 만들어졌어요. 오존은 O3가 오존이에요. 그래서 이 O3가 O2하고 O로 되면서 여기에 자외선을 흡수해요.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오존이 O2하고 O로 또 나뉘어요.
그 다음에 밤에는 다시 이렇게 O2하고 O가 또 O3 자외선으로 남아요. 오존으로 남아요. 이렇게. 자, 일단 자외선을 흡수해요. 그래가지고 오존이 생성이 돼요. 자, 그래서 수많은 동식물, 이것들이 이제 바닷속에서만 살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외선이 물속을 파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1m 이상 파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이제 자외선이 사라졌어. 오존층이 자외선을 이렇게 차단시켜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바닷속에 있던 생명체들이 자꾸 지구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지구 위에 식물과 동물들이 지금처럼 살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동식물들이 출현하게 됐고 산소와 관련된 화학 반응이 가능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광합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철의 재련, 두 번째는. 원래는 우리 지구가 만들어질 때 철이 있었어, 철. 지각에, 철. 자, 그런데 이 철이 아까 남세균이 만들어 놓은 산소 때문에 이렇게 산화철이 된 거야. 녹이라고 하는 산화철이 된 거야. 그래서 녹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철이 부식이 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약해. 자, 여기에서 이 산소를 떼내버려야 돼. 이 산소를 빼내야 되는데 이 산소를 어떻게 빼내느냐 하면은 탄소를 집어넣어줘. 탄소, 코크스라고 하는 석탄. 석탄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이 탄소하고 여기 있는 산소가 반응을 해서 자, 여기에 이제 Fe2가 없어지고 EFE가 되면서 CO2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산화탄소죠. 기체죠. 코크스라고는 이 코크스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재련이라고 부른다 이게.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철광석으로 되어 있어요. 산소가 결합되어 있어요. 이게 철광석이에요. 자, 지구 전체에 가장 많은 원소예요. 그 다음에 반응성이 커요. 뭐가? 철이라고 하는 녀석이. 철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구 전체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응성이 크다. 자,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하고 반응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화철에서 산소를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항제철, 광양제철에서는 이 산소를 떼어내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자, 철광석, 산화철이에요. 여기에다가 일산화탄소를 집어넣어줘요. 일산화탄소는 CO를 일산화탄소라고 하고 CO에다가 산소가 하나 더 있어 CO2가 되면 이산화탄소라고 해요. 자, 이 일산화탄소는 아직 불완전한 연소가 됐거든요. 산소 하나를 더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철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했어요. 그래서 철기 시대가 열리고 문명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창, 칼, 뭐 이런 것들을 화살, 촉 이런 것들을 철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 부족은 다른 부족하고 싸움이 붙거나 이렇게 땅 따먹게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기겠죠. 돌칼 가지고 덤빈 놈들한테는 이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과학의 역사가 우리 시대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생활용품, 전자제품, 교통수단, 건축물, 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철이 이런 영향을 줬어요, 우리한테.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지금 우리가 쭉 책에서 중구난방으로 배운 것을 지금 여기서 노트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석연료의 연소가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죠.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보통 석탄, 석유, 천연가스, LNG라고 부르죠. LNG. 리퀴드 내추럴 가스란 뜻인데 이걸 약자예요. 그러면 천연 액화가스예요. 사실은 액체인데 가스다. 그런 뜻이에요. 주 성분은 석탄은 여러분들 연필심 있죠. 탄소예요. 탄소. 탄소는 원소 기호가 C예요. C. 자, 이 용도는 뭐냐면 처음에 증기기관차나 선박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화력발전소. 석탄을 불을 펴.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을 끓여. 그래가지고 발전기를 돌려. 이런 뜻이에요. 또 공장. 공장에서 이제 지금 석탄 때문에 데는 없어요. 석유나 LNG를 가지고 하죠.
자, 석유는 탄소하고 수소가 같이 붙어 있어요. CnHm 이렇게. 이걸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탄화수소. 탄소하고 수소를 탄화수소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석유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플라스틱 합성 섬유의 원료, 그 다음에 자동차 운송수단의 연료, 이런 게 쓰죠, 석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도 역시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체예요. 액체를 기체로 만든 거예요. 자동차, 난방, 조리용 연료, 여러분들 집에 도시가스라고 해서 들어오죠. 그게 천연가스예요. LNG예요. 자, 그것들이 연소를 하면은 엄청난 열 에너지가 나와요. 열. 뜨겁죠.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요리에서 하는 요리를 할 것이고, 공장에서는 다른 물질을 녹일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열을 이용합니다. 우리 인류가. 그래서 화석연료는 산소하고 반응해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누가 만들어놨어요? 남세균이라는 세포가 만들어놨어요. 남세균. 수억 년 동안 바닷속에서 뽀글뽀글뽀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만들어냈죠. 자, 이게 이제 화석연료가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지고 열 에너지가 나와요. 부산물로. 또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물. 자, 그래서 이제 CnHm 플러스 산소 이렇게 되면은 C하고 O2하고 만나면 CO2가 되고 C하고 H하고 산소가 만나면 H2O가 되고 이런 뜻이에요.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나온다. 열 에너지 안 나오는 것을 못 믿겠는 사람 가스레인지 켜고 손 위에 올려봐. 그러면 아 이걸 열 에너지라고 하는구나 하고 느낄 거야. 자, 어떤 영향을 줬냐? 긍정적으로는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증기기관, 산업혁명 이런 긍정적인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고 편안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받으면서도 막 잠도 자고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시간 없었어요. 일만 하다가 죽었어요. 일만 하다가. 이 일은 죽도록 하는데 먹을 건 없어. 밥은 굶고 굶어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지구 대기로 많이 방출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살아갈 이 지구의 미래가 폭우, 폭염, 폭한 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계속될 거야.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가 뭔가를 느끼게 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긍정적인 혜택을 한 200년, 250년 정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야. 자,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의 공통점은 뭐냐? 산소하고 관계가 있더라라는 거야. 모두 산소하고 관계가 있더라. 자, 그래서 세 개의 화학 반응을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광합성, 철의 재련, 화석연료의 연소. 이 세 가지가 우리 동물들이 인간에게 이제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동물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는 화학 반응을 알아내고 철의 재련을 알아내고 화석연료의 연소를 가지고 우리 동물들하고 이제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다 공통적으로 산소가 있어요. 산소. 산소라고 하는 이 분자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자, 광합성은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는데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포도당이 되면서 산소를 어떻게 돼요? 잃는다. 얻는다. 잃는다. 자, 이걸 우리가 알므로 해서 어떻게 되냐? 식물을 잘 재배할 수 있어요, 이제. 식물이 이제 구름 끼면 못 자라는구나. 빛을 많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학교에 교실에서 식물을 키우고 하우스에서 식물을 키우는데 빛을 갖다가 쪼여주잖아요. 그럼 구름 낀 날에도 다른 식물들 밖에 있는 것은 구름의 영향을 받지만 여기 실내에 있는 이 식물들은 전등을 켜주기 때문에 잘 자라죠. 구름의 영향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실내에서 제작해서 생산하는 그런 식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회사들, 지금 미국에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도 몇 개 건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 사용을 하는데 그 몇 개 건물에서 식물을 재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나눠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의 재련 과정에서 또 이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 이걸 방출하지만 산소는 없고 또 산화철은 철로 되면서 산소를 잃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구 역사가 시작되면서 남세균이 나와가지고 산소가 막 방출되면서 물속에 있는 철을 철광석으로 만들었어요. 산화철로. 자, 그래서 그때는 산소를 얻었어요. 철이 산화철이 되면서. 그러다가 제련 공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제철소에서는 산소를 잃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화학 반응이 우리 지구 역사에 큰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메테인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는다. 산소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만들어지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모두 공통적으로 세 개의 화학 반응은 산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다. 그래서 산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그래요.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 반응이라고 해요.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꼭 알아둬야 될 거. 우리가 이제 중딩이 아니고 고딩이기 때문에 여기 암기 필수라고 적어져 있죠. 자, 광합성이란 6개의 이산화탄소 분자와 6개의 물 분자가 만나서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C6H12O6라고 불러요. 포도당이에요. 플러스 6개의 산소 분자. 그러니까 전부 분자는 6개, 6으로 되어 있는데 포도당만 1로 되어 있네요. 광합성 반응, 요거 꼭 암기. 자, 그 다음에 철의 재료는 Fe2O3, 산화철이라고 부르는데, 산화철이 CO, 일산화탄소 3개 분자와 만나서 Fe2에 있는 이 2가 앞으로 나오면서 EFE, 철 분자가 돼요. 철 원자가 되고, 그 다음에 철 원자나 철 분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일산화탄소에 있는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자, 이것도 화학 반응식을 꼭 읽도록 합니다. 외워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 화석연료의 연소 보겠습니다. 화석연료의 연소. 자, CH4, 이게 메탄이에요. 메테인을 산소 분자 2개가 만나서, 자, 이산화탄소 1개 분자와 물 2개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화석연료 연소. 자, 이 세 가지의 화학 반응은 여러분들이 암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방금 끝종이 쳤으니까 우리도 끝을 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트 필기 하면서 지금까지 막 책에 이렇게 저렇게 있던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요약하고 암기해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학교 가려고 여기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보니까.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2학기 때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이상.